바다는 하루 중 잠깐 입을 엽니다. 그 짧은 틈을 우리가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낸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서해 바다에서 세계 군사사를 완전히 뒤바꾼 전설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정말 무서웠어요. 소련제 탱크 340대가 선봉에서 밀고 내려왔고 10만 명의 북한군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서울이 함락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적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정부는 대전으로, 다시 대구로, 마지막에는 부산까지 밀려났습니다. 더 참혹한 건 국군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제대로 된 중화기도 없었어요. 탱크는 고작 몇 대뿐이었고 공군기도 연습용 비행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내전에 참가했던 베테랑 병사들이 주력이었고 소련이 제공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화력 차이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석 달 만에 북한군이 한반도의 90%를 장악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일대 작은 교두보에 갇혀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당시 부산 교두보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사방에서 적이 몰려오고 바다로는 더 이상 밀릴 곳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조선은 이제 완전히 우리 세력권이라고 확신했고 중국의 마오쩌둥도 미국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서구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완전 점령은 시간 문제라고 보도했고 타임지는 자유진영의 아시아 철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한 사람이 모든 상식을 뒤집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더글러스 메가더였습니다. 인천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참모들이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메가더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까지 반대했어요. 장군님,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천은 상륙하기에 절대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첫째, 조수간만의 차이가 10m나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썰물 때는 바다가 몇 킬로미터씩 빠져나가면서 끝없는 갯벌만 남았어요. 상륙정들이 갯벌에 처박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둘째, 인천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았습니다. 팔미도와 월미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했는데 그 수로 양쪽에는 북한군의 포진지가 즐비했어요. 마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설령 상륙에 성공해도 바로 도시 안에서 시가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방어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죠. 건물마다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넷째, 인천은 서울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즉시 증원군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 해군 참모총장까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메가더, 이 작전만큼은 제거하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심지어 합동참모본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군사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런데 메가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작전이 성공할 겁니다. 적도 우리가 인천에 상륙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메가더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지휘하는 능력이었죠. 그는 조석표를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950년 9월 15일, 딱 그날 새벽에 조수가 1년 중 가장 높아진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새벽 5시 59분에 만조가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만 대형 상륙정들이 갯벌에 걸리지 않고 인천항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는 고작 3시간뿐이었습니다. 3시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을 더 기다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부산 교두보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거든요. 결국 메가던은 모든 걸 그 3시간에 걸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걸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죠. 작전명은 크로마이트였습니다. 시간을 지휘한다는 의미였어요. 1950년 9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양동작전부터 펼쳤어요. 영국 해군이 서해안 곳곳에서 기만 작전을 벌였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하고 장산고지에서는 상륙용 정찰을 실시했어요. 북한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한국 해군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어요. 북한군으로서는 한국 해군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설마 그게 대규모 상륙작전의 전초전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겠죠. 9월 13일 예비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월미도였어요. 월미도는 인천항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을 먼저 점령해야 본격적인 상륙이 가능했거든요. 월미도에는 북한군의 포진지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한국 해병대가 월미도 상륙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국을 되찾는 첫 번째 발걸음을 한국군이 내딛는 거였어요. 9월 15일 새벽 5시,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한국 해병대 상륙정이 월미도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상륙정의 램프가 쾅 소리와 함께 내려지자 한국 해병들이 일제히 뛰어나왔어요. 그들의 함성이 월미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북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미도 곳곳에 구축된 참호에서 기관총 쏘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해병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로 돌진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이 함성과 함께 한국 해병들이 북한군 진지로 육박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용맹함에 함께 상륙한 미군들까지 감탄했다고 해요. 치열한 전투 끝에 오후 2시, 월미도 완전 점령. 태극기가 월미도 최고봉에서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진짜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유엔 함대의 함포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척의 군함에서 쏟아지는 포탄이 인천 일대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미군 함정에서 쏘는 16인치 함포의 굉음이 서해 바다를 진동시켰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함포 사격과 동시에 공중 폭격도 시작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B-26 폭격기들이 인천 일대의 북한군 시설들을 집중 타격했어요. 북한군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인천을 공격하는 거야? 그들은 아직도 이게 진짜 상륙작전의 전초전이라는 걸 몰랐어요. 새벽 5시 30분, 조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 상륙정들이 일제히 해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장관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수백 척의 상륙정이 한꺼번에 바다를 가르며 전진하는 모습 말이에요. 태극기와 유엔기가 나란히 펄럭이면서 희망의 상륙을 알렸습니다. 상륙정 안에서 한국 해병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총검을 점검하고 수류탄을 챙기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격려했습니다. 형님들, 드디어 고향 땅을 밟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 서울까지 단숨에 밀고 올라가자. 첫 번째 상륙정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한국 해병 한 명이 갯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조국 광복의 희망이었어요. 상륙 성공. 이 짧은 전문이 부산 교두보와 워싱턴, 전 세계로 동시에 타전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이 정말로 성공한 거였거든요. 부산 교두보에서 이 소식을 들은 국군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석 달 동안 밀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적의 후방에서 아군이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워싱턴의 트루먼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메가더가 정말 해냈구나.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인천 시가지로 진격한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군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북한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방에서 적이 나타났다. 인천에 대군이 상륙했다. 북한군 지휘부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더 놀라운 건 상륙군의 진격 속도였습니다. 9월 16일 상륙 이틀째 인천항 완전 장악. 유엔군이 김포공항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어요. 9월 17일 김포공항 점령. 이제 서울까지 일직선 코스가 열린 거죠. 9월 18일 영등포 해방. 서울 바로 코앞까지 온 겁니다. 이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영등포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국군을 환영했거든요. 석 달 동안 적의 치하에서 고생했던 주민들이 우리 군대가 돌아왔다 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9월 20일 수원 해방. 경기도 남부 전체가 해방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9월 28일 서울 탈환. 불과 13일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태극기가 다시 올라갔을 때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석 달 만에 되찾은 수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석 달 동안 밀려만 가던 전선이 13일 만에 38선까지 밀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역전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작전 중 하나다. 이런 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진정한 군사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더욱 극찬했습니다. 이 작전은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대승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정벌에 비견될 만한 군사사의 걸작이다. 소련의 스탈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방심했다. 미군의 전술 수준을 과소평가했다며 경악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마오쩌둥도 미국의 전술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우리도 이런 작전을 연구해야 한다고 인정했어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기습을 북한이 당했다고 분석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작전은 일본군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독일 언론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이것은 군사학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혁신적인 작전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군에 대한 세계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그 전까지 서구 언론들은 한국군을 약하고 무능한 군대라고 평가했어요. 미군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에서 한국군의 활약을 본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나다. 그들의 용맹함과 희생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영국군 준장도 극찬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다.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특히 월미도 전투에서 보여준 한국 해병대의 용맹함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어요. 당시 월미도에 상륙한 미군 기자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한국 해병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모습을 보고 전율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 프랑스 종군 기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국 해병들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눈빛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 감동적인 건 민간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울이 해방되었을 때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장면은 정말 눈물겨웠어요. 석 달 동안 적치하에서 고생했던 시민들의 해방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한 할머니가 국군 장병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들아, 고생 많이 했구나. 할머니가 석 달 동안 기다렸단다.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본 국군 장병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군과 유엔군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우리 집에 숨겨놓은 쌀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 물건들 팔아서 군인들 밥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런 장면들을 보고 한국 국민의 애국심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메가더가 서울시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울을 돌려주는 의식을 거행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메가더가 한 말이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각하, 서울을 되돌려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도시가 다시 자유대한민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해요. 석 달 만에 되찾은 수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시간의 지휘였습니다. 조석의 틈을 아군의 분침으로 활용한 거죠. 메가더는 자연의 리듬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전술에 응용했어요. 바다가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간의 해석이었습니다. 갯벌, 항만, 협로를 모두 전술로 번역했어요. 남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지형을 오히려 최대의 장점으로 바꿔낸 거죠. 셋째,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적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곳에서 기습했어요. 북한군의 방심과 아군의 기습이 만나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넷째, 의지의 합이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깃발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거든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겠다는 한마음으로 뭉쳤어요. 다섯째,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조석표부터 지형도, 적배치 상황까지 모든 걸 치밀하게 분석했어요. 우연에 맡기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반대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단순히 한 번의 전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이 한국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이 작전 이후 북한군은 완전히 사기가 꺾였어요. 그들의 무적 신화가 산산조각 난 거죠.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이 작전의 성공으로 자유진영이 완전히 기사회생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실패했다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뻔했거든요. 서구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자유진영이 냉전에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 작전 하나로 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도움을 받는 약소국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싸우는 동맹국이 된 거죠.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또한 군사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작전이 보여준 교훈들이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군사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완벽한 기습작전의 교과서라고 평가합니다.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시간과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한 전술의 걸작이라고 가르쳐요.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는
심리전과 기습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분석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사학교에서도 이 작전을 연구하고 있어요. 적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요. 지금도 서해 바다에는 그때의 기억이 살아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 위에서 당시 상륙정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 때 다시 물이 들어오면서 그 흔적들을 지우지만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월미도에는 지금도 그때의 기념비가 서 있어요. 자유수호의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읽는 자가 전장을 바꿉니다. 남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갯벌과 조석이 바로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치밀한 계산과 완벽한 준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메가더가 조석표 한 장으로 전세를 뒤바꾼 것처럼요. 시간을 지휘할 줄 아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회는 항상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자가 역사를 만들어요. 심리전이 물리적 전력만큼 중요합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기습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핵심이었어요.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용맹함의 근원은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기적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한국인의 위대한 도전이었어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